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주말 시장이 이제 열렸는데 시작하자마자 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리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소리 괜찮으면 1번.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지선 화이팅님, 늘기쁘님, 프레리동님, 예, 럭키맨님 어서 오세요. 날씨는 좋습니까? 네, 날씨는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좀 많이 옅어질 거예요, 그죠? 이제는 저기 멀리까지도 좀 보이네요. 오늘 또 주말이고, 예, 주말이고 하니까 나중에 오늘 또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또 산책도 하시고 또 좀 여유를 좀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말 기분 좋은 주말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의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네요. 참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요즘 어제만 해도 기분 괜찮았는데 오늘 또 뚝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금리라는 게 참 애를 먹인다, 그죠? 어제는 거기 동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이제 동결하겠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만 좀 이렇게 이제 그 동안에 그 시장을 발목 잡는 게 금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만 이렇게 이제 좀 안정화되어진다면은 우리 시장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 상단권까지 그러한 상승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빠졌네요. 뭐 다음 주라도 강력하게 한번 반등하면 또 그런 가능성이 열어둘 수 있는데 뭐 꼭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점쟁이처럼 다음 주에 반드시 3,150포인트까지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요. 운이 없으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릴 때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다 맞춰내면은 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돈 먹고 매일매일 수익 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대박 터지고 그럴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없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 아니 뭐 저기 간다더니 반드시 못 가고 있잖아, 틀렸다,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하나의 밑그림이죠. 이렇게 되겠다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지 뭐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목별 리포트도 보면 목표가 얼마 하는데 목표가 뭐 대부분의 그 딱 도달하는 거 없잖아요. 못 미치는 것도 훨씬 많고 때는 그 이상 가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딱딱 맞춰내는 건 없죠. 그래서 주식은 맞춰내기보다는 그냥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양봉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주말에 잘 만들어주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역시 오늘의 하락은 또 이제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또 올라왔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 뭐 그래도 돈 벌 테니까 뭐 가든 안 가든 다음 주에 가든 안 가든 우리는 뭐 돈을 벌 테니까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보면은 오늘도 보면 이렇게 빵 나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튜디오 요 앞에서 샀거든요. 오늘 멋지게 이제 딱 돌파하면서 나가잖아요.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 둘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예, 시장은 뭐 지글지글하다고 하지만은 잘 나가잖아요. 예, 얼마 전에는 어제는 우성 사료가 올라갔었죠. 예, 우성 사료 상 해가지고 빵 한번 날라줬고요, 그죠?
우성사료도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저기 STU도 한번 빵 하면서 튀어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급등하려고 산 건 아니에요. 급등주를 매수하려고 급등주를 노리고 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나와요. 지금 그 시장을 보면 아주 잘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수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빠지든 어쨌든 걱정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앞에서는 또 이제 급동유화도 올랐었죠. 급동유화도 이제 한번 앞에서 땅 튀어졌고 이상이 요즘 종목 사니까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과는 무관한 강세장이구나. 한쪽에서는 강세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올라서 수익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은요 저희들이 파생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치는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 어때요?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해주면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러면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막 수익 나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량주에 물려가지고 있거든요. 다 저기 1월 고점에 이때 또 많이 입성을 했는데 그때 입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 또 이제 매수를 한 종목들이 다 우량주에 편중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종목에서 지금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오면 반등이 좀 박스 상단권이라도 올라오면은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어때요? 계좌가 좀 회복되어지면서 좀 포지션을 좀 이렇게 재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롭게 다른 종목을 그러면은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 종목을 편입을 해본다든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시장은 뭐 별로 안 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방향은 정해졌어요.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전혀 다른 곳.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혀 다른 것을 주시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기 없는 것, 전혀 다른 것. 좀 실감이 나십니까? 요즘 올라오고 있는 종목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STO 이런 종목이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목입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얘는 저기 바닥에서 그냥 재미없게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고요. 예, 아무런 그 희망이 없었잖아요. 갈만하나? 이게 과연 갈만한 종목인가 지금? 그죠? 예, 갈만한 종목인가 지금 가는 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곳에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소외주, 인기 없는 주 이런 쪽을 주시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좀 실감이 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약간은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뭐 여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켜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도 뭐 아침에 빠진 거에 비해 가지고는 살짝은 좀 올라오기는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는데 역시 삼성전자 쉽지 않아요.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역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좀 무겁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어제 모처럼 이제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나 했더니 오늘 또 떨어졌죠. 아직 잘 지킨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지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돌려서야지 이게 좀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그래요. 현대차하고. 또 빠지진 않죠. 오늘 또 내려오는데 또 저점까지 내려오니까 작게 지켜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지켜내고는 있는데 그렇다 시원스럽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조금 그래요. 아마 이거 혹시나 저기 뭐 지수에 좀 발목을 잡는다면 이 두 종목이 좀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긴데 아직까지 잘 지키고는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저기 또 금리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 은행주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죠. 예, 저기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금리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금융주들이 금리에 민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반등 올라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보시고요. 아무튼 지금은 오히려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또 저기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유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이제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뭐 오늘 금리 나왔으니까 도대체 금리가 왜 그런가, 왜 이제 금리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맞아요. 뭐 저기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한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차트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잘 보이시나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아마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 실질 금리, 실질 금리 상승과 우리나라 코스피 예상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맞나요? 네, 이게 맞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진한색, 파란색 선이 미국의 이제 금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차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 예상포인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서로 이게 한눈에 봤을 때 특징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서로 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정반대로. 그래서 이제 저기 2020년도부터 지금 이제 비교를 쭉 해보았는데, 20년도 이제 보면은 상반기 있죠. 네, 1월 달부터 상반기는 뭐 그럭저럭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리 코스피도 이제 좀 주춤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이제 그 2분기쯤 되겠죠. 네, 2020년 2분기쯤 해가지고 우리 그 코스피하고 금리하고는 서로 이제 또 반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금리가 치솟았고 20년 3월이니까 저기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있죠. 모든 것이 이제 패닉에 빠지고 모든 것이 이제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일 때인데 항상 보면은 금리라는 것은 어때요? 금리라는 것은 위기가 오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급등하면서 이제 오르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고 위기가 오면 어때요? 금리가 막 치솟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급등하였고 반대로 이제 주가는 급락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아주 막 큰 괴리로서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다시 재차 낮아지면서 주가 반등하고 우리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왔었죠. 쭉 오르다가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금리가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을 하였죠. 예, 상승을 하면서 우리 그 코스피도 이제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자, 이거 단순히 이제 이러한 현상을 보면 그 금리라는 것은 이제 주가는 반대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론에도 나와 있죠. 주식과 금리와 주가는 이제 서로 반비례한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넓게 멀리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금리하고 같이 주가하고는 동행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장기로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금리 같은 거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은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항상 금리가 이야기 나올 때도 보면은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그 가치가 오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지는 건데 저기 회사들은 다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자산 가치도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가 오르면은 주가도 어때요? 결국 내재 가치를 찾아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그만큼 플러스가 발생된다면 주가에도 그것만큼 다시 플러스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저기 투자 대가들 워렌 버핏이라든지 켄 피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당장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움직임 이런 것이 좀 촉각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이죠.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근래 이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완만하게 오르더라도 완만하게 오르면은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 조금 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충격이 덜한데 주가도 지금 횡보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은 앞서 우리 코스피가 상당한 탄력으로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리 못 가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감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막 1년 이내 이번에 좀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이번에 딱 투자고 이제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주식은 좀 한번 시작하면은 뭐 중간에 조금 돈이 떨어져서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잃어가지고 이제 안 해 하는 사람도 나중에 돈 생기면 또 오게 되어 있고요. 미련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계속 하게 되어지는데 어차피 계속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멀리 본다면은 뭐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리도 금리지만 우리 또 하나 이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우 이론 들어보셨죠? 다우 주식 투자하면은 이제 다우 이론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제 책 좀 읽어 보신 분들은 코스툴라니의 달걀 이론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이분 눌러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기 주식 투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 또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이거 살펴볼게요. 자, 다음 그림. 자, 요거 우리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는 이 지금 현상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장에도 이제 4개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자, 봄 이제 한참 경색되고 얼어붙은 그런 주식 시장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것을 봄에 비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금융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장세. 자, 그래서 금융장세는 한참 얼어붙은 주식 시장에 이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에요. 돈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색되어 있었던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전 세계 각국에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또 그렇게 돈을 풀면서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때보다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한 것은 지난 리먼 사태 때부터 그 이전에 비하면은 돈을 좀 풀어서 이렇게 부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아졌었습니다. 좀 빈번하게 나타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살렸는데 그래서 지금 거품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떤 투자자들은 보면은 지금 현재 거품이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투자의 대가들 지금의 이제 미국 시장은 상당한 거품이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오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8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미국 시장이 큰 장은 왔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큰 장이 왔는데 거기 이제 뒷 배경을 보면은 좀 돈을 풀어가지고 부양한 그러한 효과가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러한 효과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돈을 풀 수만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때요? 계속 풀 수만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지원을 하고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는 거거든요. 돈을 풀려고 하면 금리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금리가 낮춰야지 금리가 높으면 다른 데로 가죠. 저기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 그 이자를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오는데 그게 낮아야지 시중에 막 돈이 풀리잖아요. 자, 그래서 저 돈을 이제 그 풀게 된 거 풀어서 그 부양하는 것이 금융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돈이 자꾸 나와요. 시중에 이제 돈이 공급이 계속 되어지니까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 금융 장세의 특징은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하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금융 장세에서는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뭐 부양책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때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돈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또 그 돈이 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주식 투자 이런 쪽 주식 시장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그 빠져서 이제 그 실적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도 싸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싸져 있는 상태에서 좀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오릅니다. 예. 특히 어때요? 우리 저번에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때요? 급반등 나오죠? 그만큼 그때는 패닉도 깊었지만 주가가 그만큼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급반등이 탁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주가가 잘 튀어 올라요. 반등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오게 되죠. 봄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오게 되면은 이때 이제 여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부양을 했으니까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는 떨어지던 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올라오게 되고 그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반등해가지고 쭉 올라다가 그러한 상승세를 유지. 그 이제 이때는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엔 그 모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부양을 하였다면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기업들이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있죠. 체력을 회복하고 이제 그 본질 자기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실적을 만들어내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니까 이때의 이제 실적은 순수하게 이제 기업들의 본질적인 어떤 경쟁력, 체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 해서 실적 장세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자,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게 되면 이제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어때요? 다소 조금 이제 탄력세가 떨어지겠죠? 오르기는 오르지만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역금융 장세 가을에서는요. 금리는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는 있죠. 오르고는 있는데 살짝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가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면 주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먼저 빠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마침내 어때요?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금리 하락, 이제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는 그러한 이제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실적도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은 이 사이클 계절을 타게 됩니다. 이 계절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계절을 타게 되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 시장의 계절 사이클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실적 장세 한참 뜨거울 때, 이때 정점에 다다랐을 때 가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지표와 그리고 어떤 뭐 주식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전망이 좋다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확신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가을에 들어오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라든지 이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때 이때 들어와 가지고 겉보기는 뜨겁습니다. 겉보기는 뜨거운데 실질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데죠. 이때 들어와 가지고 고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뭐 지금 우리 시장 그러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우리 시장 어디쯤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 적어도 이 추운 날씨는 아니겠죠. 가을, 겨울은 아니겠죠. 혹시 가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가을이 시작되어서 지금 주식시장 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정점에서 이제 하강하는 그런 가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가을은 아니고요. 여름 같습니까? 한여름.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금리 어때요? 금리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네. 그리고 금리가 그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급등하면서 막 오르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괜찮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슈퍼 사이클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사이클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어때요?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죠.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런 수요들이 있고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괜찮을 것이고 주가는 어때요? 여전히 오르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주가는 지금 1월 달부터 한 두 달 남짓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은 횡보 조정을 하고 있지만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추세가 꺾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탄력이 살짝 조금 떨어졌을 뿐.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특징들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은 우리의 시장은 어때요? 여름하고 지금 특징이 비슷하죠. 거의 같죠. 금리 오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봄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려웠는데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자, 그래서 여름이라면은 아직까지 가을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가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높아지는 금리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계절로 주식 시장에서의 사계절로 보면은 더 좋을 때가 있는 것이죠. 더 좋은 때 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적 장세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리도 이제 좀 이렇게 높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좀 최근에 금리가 너무 단기적인 급등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준비가 아직까지 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시장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 이 금리가 어떻고 이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은 이제 여름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보다 이제 더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실적 장세에 돌입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실적 장세에서는 주가가 꺾이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 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주가라는 것 여름인 실적 장세에 돌입하면 주가는 여전히 상승세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막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다만 너무 급등하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시작되잖아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살짝 걱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방향, 큰 방향에서의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거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또 금리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단기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단기적인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그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오늘도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저기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지고요. 그 글로벌 정시라든지 이런 방향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상승 추세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안정화되어지면은 좀 반등도 나오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어제만 봐도 이제 그러한 전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밤사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꺾여서 내려왔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뭐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증시나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 추세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그러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예상치고 견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빠른다면은 아마 2, 4분기 이제 곧 3월 달이 끝나면 1분기가 종료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는 상승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는데 뭐 예상은 예상이니까 근데 좀 방향은 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상승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한 방이라 할까요? 그러한 움직임이 한번 필요한데 그게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들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EPS 하면 이제 순이익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이익은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요. 그런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금리는 어차피 이제 그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부의 정부는 아니고 저기 연방 기준 있죠. 거기서 FOMC 거기에서 이제 그 방향은 이제 정했어요. 연방 준비 제도죠. FED 여기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몇 달 안 되었는데 새 정부들이가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처음에 공약한 내용들의 그러한 것을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자, 이제 지난주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지원금이 풀렸죠. 정부 지원 그래 가지고 미국은 이제 1.9조 달러, 약 2조 달러, 2조 달러 정도의 코로나 지원책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을 하였어요. 돈 이제 지원금이 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예전에도 이제 그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미 동학 운동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떠받치는 그러한 역할을 상당히 크게 했죠. 근데 이 현상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빈 훗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제 컸기 때문에
그 더 앞에 이제 기술주들 오를 때 더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풀렸는데, 자, 이제 돈을 풀려고 나니까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 하면 뭐 10대, 20대 이런 것이 아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세대가 보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지원금의 50%가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왔대요. 젊은 세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50, 지원된 금액이 50%가 거의 뭐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러한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거기서 이제 지난번과 같은 50% 정도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일단 주식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매수를 하겠죠. 결국은 매수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 이제 강해지면 어때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탄력을 조금 더 받지는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은 어때요? 서로 동기화돼 있죠. 뭐 예전처럼 저기 오른 미국 시장 오르면 뭐 남의 나라 이야기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뭐 물론 미국의 시장이 영향을 상당히 받는 그러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박자가 잘 맞아진다면은 이제 이르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저기 박스 상단권까지도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어지면은 어때요? 박스 돌파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이를 지원하는 것이 1단계요. 1단계 일단 좀 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진하고 있는 경제를 살려놓아야 되니까 1단계 지원금, 정부 지원금, 정책 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1단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수 효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결정적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주식 시장에 뭔가 뚜렷하게 어떤 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 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그러한 정책 중에서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하겠다.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굉장합니다. 뭐 적게는 그 1.5조 달러, 1.5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도 이제 이 회복 정책 투입 정책에 이 금액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주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그동안에 올라갔던 기술주, 뭐 전기차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죠? 요즘 뭐 테슬라 힘을 잘 못 쓴다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좀 시들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술주 이런 부분들이 좀 시들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지금 이제 오히려 다른 쪽에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그러한 기술주가 아닌데 미국의 어떤 정책주 이런 것들을 한번 주시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정책주로 인해 가지고 한 섹터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그런 관련된 섹터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요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이제 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에 가게 되는데, 자, 먼저 정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집권했죠.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그러한 정책 어떤 쪽으로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러한 표들이 이제 쭉 또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골자였는데요. 뭐 지난번 대선 정책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잘 좀 보이세요? 그림이 잘 보이면 1번. 아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교통 인프라네요. 교통 쪽에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한 그 금액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가지고 있죠. 예,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및 아동 보육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대역 되어 있는데, 이 광대역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5G. 쉽게 말하면 통신입니다. 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통신 인프라면 뭐겠습니까? 지금 뭐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전화 라인 깔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신하면은 5G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여기 나오는 그 통신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5G에 해당하는 것일 거예요. 이제 5G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통신, 인터넷 속도를 높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산업들이 펼쳐질 텐데 거기에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보면은 막 그 쉽게는 그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동차로 보면 자율주행차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구현이 되려면은 일단 이런 기반들이 잘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뭐 5G 최초로 상용화하고 먼저 깔고 뭐 기술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은 인프라가 확충되려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쉽게 생각하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트렌드인데 그걸 실현하려면 당장 필요하고 또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뭐 메타버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메타버스 막 이런 것들도 구현하려면 일단 여기에 다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대역 통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기 이제 그 인프라, 교통 인프라하고 통신이에요. 통신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식수와 물 관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도 여기 있네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의료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차피 이제 정책을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교통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이제 뭐 다 인프라이긴 인프라인데 뭐 통신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이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격언에도 있죠. 제시리 부모의 격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닐 거야. 너무 또 엉뚱하게 역발상 해가지고 그러면 기회는 더 다른 데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어떤 그 청사진이 나오고 그것을 의지를 표명할 때는 거기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뭐 4대강 하고 그럴 때 보면은 말은 많았지만은 4대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급등하고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4대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때 자전거였죠. 자전거 열풍 해가지고 그때 주식 오른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것들이 그 격언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죠. 주식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주식시장 왜 이렇게 지루하냐, 금리가 어떠냐 저쩌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 변화라든지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러한 관련된 쪽에서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어떤 종목들이 이제 혜택을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도 돈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비교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 앞에 우리 인기가 있었던 거에 어떤 거예요? 인기가 있었던 거. 친환경 테마 해가지고 한번 인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친환경 테마 해가지고 한번 앞서가지고 어때요? 한번 그 테마가 불었죠. 그래서 풍력 테마니 하면서 막 이러한 종목들 막 급등하는 거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르고 풍력 에너지 해가지고 막 종목 오르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작년 말 정도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쭉 올라온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관련된 섹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테슬라 오르니까 어때요? 물론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종목 쭉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친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오르게 되니까 우리도 친환경 관련돼 있는 그러한 종목들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지난 3월 이후로 보면은 친환경 ETF 이제 펀드죠. 펀드인데 돈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느냐? 친환경 관련돼 있는 펀드가 어때요? 상당히 급등을 하였죠. 상당히 3월 이후에 각파른 상승을 하면서 상당한 상승을 이루어내었는데 아시다시피 친환경은 지금은 어때요? 그쪽 테마가 시들해졌죠. 시들해지고 그리고 보니까 돈도 어때요? 한때는 친환경 여기 관련돼 있는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2021년 올해까지 이렇게 오르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한참 들어와가지고 고점 만들고 빠져나갔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인프라 관련돼 있는 펀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고 있는 거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돈은 어때요? 빠져나간 곳에서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쪽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펀드에서 빠져서 오히려 이제 인프라 쪽에 관련되는 펀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돈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도 있지만 돈도 이제 거기로 쫓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에도 나옵니다. 자금 유출과 출입 그 현황인데 유출입 현황인데요. 여기도 이제 쭉 보면은 자,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 앞서 가지고는 저기 친환경 테마 쪽 그쪽에 이제 관련된 펀드가 쭉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가파르게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인프라 관련 펀드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죠. 최근엔 주춤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당히 요 근래도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자금이 늘었죠. 또 돈이 더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본다면은 우리도 어때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 주식시장 뭐 나름대로 괜찮다, 한편으로 또 나름대로 괜찮다고는 하는데 물론 중소형 우리 지금 현재에서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괜찮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중소형주들은 시세라든지 이런 매매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숙달되신 분들은 지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저희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중소형주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STO 이런 종목들이 땅 하면서 이제 튀어 나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소형주는 이런 식으로 튀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출발하면 막 60% 때로는 상한가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재밌어요. 오히려 재밌기는 재밌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다루기에는 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익 났던 건 우량주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이고 큰 종목이니까 시장만 잘 되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쭉 올라주는 거거든요. 하나의 추세를 타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투자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달라요. 첫 번째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기회는 있지만 변동성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성 사료를 샀지만은 여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땅 튀어오르기는 하지만은 이게 참 까다롭다고요. 언제 사야 될지. 삼성전자는 사나면 계속 가거든요. 꾸준하게 가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보시면은 가는 듯 하다가 푹 떨어지고요. 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팡 튀어버리고 이거 대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소형주들은 초보 투자자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다가 또 한번 쫓아가서 한번 사볼까 해서 샀더니 또 이제 조정 들어오고 어이쿠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이제 중소형주는 들어올 때 막 10% 이상씩 더 들어오거든요. 잘못하면 크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중소형주들 기회가 좋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중소형주들을 잘 매매해 보면은 또 이럴 때 수익이 잘 나요. 나기는 나는데 근데 이제 까다롭다. 이게 너무 까다롭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굳이 너무 중소형주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죠.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 또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낫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본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관련된 종목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종목 오를 때 수익 나는 그러한 방법이 좀 더 낫겠죠. 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중소형주 나는 매매 잘 못하는데 그런 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조금 여유 있게 차분하게 대응해도 됩니다. 뭐 지금 당장 급등 안 나와도 되고요. 상한가 안 먹어도 되거든요. 대신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지금 많은 우량주들이 지금 쉬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상승할 때 보면은 이미 뭐 탄력받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 물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도 먹기는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어때요? 처음 이제 시작할 즈음에 사면은 더더욱 좋겠죠. 예. 뭐 지금 조정을 한다지만은 사실 막바지에 삼성전자 막바지에 산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거죠. 예. 어떤 분들은 막 손실도 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먹은 것이 없는 상태인데 처음에 준비한 사람은 지금 조정이라도 이만큼 수익이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먹으려면은 이러한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중간에 어중간하게 들어갈 때가 어렵죠. 왜냐하면 조종이 있거든요. 물론 견뎌버리면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의 조종이라는 것은 견뎌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고점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빠질 때만 마음이 쎄하잖아요. 쎄하고 그리고 또 처음 이제 주식 하신 분들은 이게 더 빠질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하락이라고 하지만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항상 보면은 어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들어가느니 차라리 조금은 기다리더라도 충분히 바닥에서 시작해 놓으면 나중에 마음은 편하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들 사실 저기 쭉 보면 제가 괜히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겠죠. 미국에서 정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보세요 하고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연관된 종목들도 제가 쭉 봤지 않겠습니까? 연관된 종목들. 근데 괜찮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시장 원망하지 마시고요. 뭐 시장은 어차피 충분히 조정이 끝나면 또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으로 진입하기 전에 잠시의 어떤 진통이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다시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항상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쪽에서 기회가 더 크고 나중에 보면 성과도 크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좀 해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2분기부터 뭐 회복이 되어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2분기 때 회복이 되어질 때 어쩌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이 어때요? 훨씬 더 크게 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할 때, 항상 시장이 재미없고 조용할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좀 시장이 이렇게 쭉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더 빠지지는 않고 지켜내고는 있죠. 지금 전일도 이렇게 하락했고, 근데 지켰고, 오늘도 뭐 그 정도 범위 들어오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는 살짝 찍고도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러한 현상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찍고 오더라도 아마 여기 지켜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내려올 때 있죠. 내려올 때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빠져야 될 것 같으면, 더 빠져야 될 거라고 보면은 매수를 안 하겠죠. 충분히 빠져서 이제 사도 되겠다 할 때까지는 안 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3,000포인트 이하에 오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사요. 기관도 매번 보면은 매도를 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그 기업이라든지 우리 코스피로 볼 때 여기는 다 싸다고 인정을 하는 구간이구나. 여기 들어오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을 토대로 또 생각하면 그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내려가겠구나. 거의 뭐 내려갈 일은 거의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너무 또 하락하거나 지금 또 부진하니까 시장 한번 쿵 충격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보다는 다음 기회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도 있고, 또 투자는 어때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잘 참고를 해 보시고요. 뭐 인프라 이런 쪽을 한번 좀 연구를 잘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물론 종목들은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다음 상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종목도 있고, 또 중소형주들도 나름대로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시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보면은 막연하게 기동량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투자는 내가 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죠.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손실을 보더라도 내 원칙과 내 판단으로 손실을 보셔야지, 저기 남는 것이 있는데 맨날 기동량 해봐야 왜 거기서 사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이 종목이 좋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면은 그게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무모하게 원칙 없이 공부 없이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요.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좀 공부를 많이 하세요. 책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뭐 우리 전문가 방송들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종목 진단은 안 되고요. 종목 진단은 불가하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것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내 힘으로 나는 도저히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익은 만들고 싶은데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그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중소형주들도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뭐 우성사료라든지 막 국동유화 막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막 올라왔고요. 이런 종목들도 잘 올라왔고 시장과 무관하게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도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을 좀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요, 예, 포트폴리오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담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